서울 외곽의 작은 시장가. 늦은 오후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가랑비가 내리며 차가운 바람이 골목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비록 빗줄기가 약했지만 시장 한쪽의 흙길은 이미 질퍽해져 발길을 옮길 때마다 신발이 지늘게 푹푹 빠져들었다. 시장 한 구석에선 낡은 철제 지붕 위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고 상인들은 서둘러 물건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비 내리는 오후의 쓸쓸함 속에서 작은 체구의 한 노파가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혜순, 올해로 62세. 얼굴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허름한 회색 코트는 비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다. 한 손엔 낡은 비닐봉지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직 팔지 못한 로또 복권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네. 오늘도 쌀 한 봉지 살 수 있을까? 예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로 스며들어 한기를 더했다. 그녀가 가는 길은 단조로웠지만 그 발걸음은 무겁고도 아팠다. 예수는 몇 년 전 남편을 잃었고 자식 하나 없는 그녀에게 시장에서 복권을 파는 일은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매일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복권을 팔았지만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고 번 돈은 하루 식사조차 해결하기에 부족했다. 그러나 오늘은 유난히 더 외롭고 힘겨운 날이었다. 시장 한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녀는 갑작스러운 바람에 발을 헛디뎌 진흙길에 넘어졌다. 손에 쥐고 있던 비닐봉지가 땅에 떨어지면서 복권 몇 장이 빗물에 젖었다. 그녀는 허리를 부여잡고 겨우 일어나며 젖은 복권을 주웠다. 손끝이 떨렸지만 예수는 이를 악물고 복권을 비닐봉지에 다시 담았다. 누가 이런 꼴을 불쌍하게 보겠어? 예수는 자조적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그 순간 시장 건너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한 울음소리.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린아이의 울음이었다. 예수는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돌렸다. 시장 모퉁이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어두운 길 한쪽, 낡은 버려진 박스들 사이에서 두세 명의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저 애들, 이 비 오는 날 왜 저기서 울고 있지? 예수는 두 눈을 가늘게 뜨며 조심스레 다가갔다. 가까이 가자 어린아이 두 명과 더 어린 아기가 떨며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들 옆에는 찢어진 담요와 빈 라면, 컵이 흩어져 있었다. 얘들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예순이 조심스레 묻자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엄마랑 아빠가? 없어요. 우리 집에서 쫓겨났어요. 소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뒤이어 둘째 아이가 아기를 꼭 안으며 흐느껴 울었다. 예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저릿했다. 그녀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 자신 역시 젊은 시절 부모 없이 세상을 헤쳐나와야 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추워서 떨고 있겠구나. 따라와. 내 집에 가서 몸 좀 녹이자꾸나. 아이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너무 지친 나머지 반항할 힘조차 없었다. 예수는 가장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두 아이를 이끌며 다시 시장을 벗어나 흙길을 걸었다. 빗줄기는 더 굵어지고 시장 가로등은 하나둘 꺼져갔다. 윤혜순과 아이들의 그림자가 질퍽한 길 위로 이어졌다. 아이들의 울음은 멈췄지만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다. 예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일은 어떻게든 더 나아질 수 있겠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자신조차 버거운 하루하루를 과연 이 아이들과 함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들었다. 비 내리는 시장길, 예순과 아이들의 발자국이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윤혜순은 떨고 있는 아이들을 이끌고 시장가를 벗어나 자신이 사는 낡은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집은 서울 외곽의 가난한 동네 구룡마을에 위치한 작은 컨테이너였다.
비가 내릴 때마다 지붕에서 물이 새고 찬바람이 허술한 벽 틈 사이로 들어와 겨울밤마다 추위에 몸을 떨게 했다. 집에 도착한 애수는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였다. 집 안은 어두웠고 그녀는 작은 스위치를 눌러 희미한 전등을 켰다. 불빛이 켜지자 좁은 방과 구석에 놓인 낡은 이불이 드러났다. 벽에는 습기가 올라와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고 바닥은 차가운 콘크리트였다. 여기야. 좀 좁고 춥지만 일단 몸부터 녹이자. 예수는 허겁지겁 찬장을 열어 낡은 담요 몇 장을 꺼내 아이들에게 덮어주었다. 가장 어린 동현이는 여전히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고 그의 작은 손은 차갑게 얼어 있었다. 괜찮아. 이제 여기서 따뜻하게 쉴 수 있어. 예순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떨렸다. 그녀 자신도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두려움과 상처. 큰아이 현주는 낯선 환경 속에서 경계하는 눈빛으로 예순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동생들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리 여기 있어도 돼요? 우리가 폐가 되진 않아요? 현주의 목소리에는 성숙함이 배어 있었지만 그 말끝에 묻어나는 불안감은 감추지 못했다. 예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도 이미 버겁다고 느꼈지만 이 아이들을 거리로 다시 내보낼 수는 없었다. 폐라니, 너희는 이제 내 가족이야. 내가 너희를 그냥 둘 리 없지. 그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현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일 이 아이들에게 밥이라도 먹일 돈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작은 식사, 그리고 조용한 감사. 예수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쌀 한 줌과 김치 몇 조각을 꺼냈다. 냄비에 물을 끓여 묽은 죽을 만들며 손이 떨렸다. 이게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배라도 채우자꾸나. 현주는 동생들에게 작은 그릇에 담긴 죽을 나눠주며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먹어. 너무 급하게 먹으면 안 돼. 현주의 말에 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예수는 한쪽에 앉아 아이들이 죽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큰아이 현주는 자신의 몫을 남기고 동생들에게 더 먹이려 했고 둘째 승민은 먹던 중 울컥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랑 아빠가 보고 싶어요. 승민의 말에 현주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예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다. 희미한 희망과 끝없는 불안. 아이들이 잠든 후 예수는 낡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들을 데려온 게 맞는 걸까?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했지만 아무 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벽 한쪽에 걸린 낡은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은 더 피곤해 보였고 눈가의 주름은 더욱 깊어 보였다. 한참을 그렇게 고민하다 그녀는 아이들이 누운 곳으로 다가갔다. 현주가 동생들을 꼭 껴안고 있는 모습에 예수는 눈물을 삼키며 담요를 다시 덮어주었다. 잘 자거라.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길. 열린 결말. 바깥에서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예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추운 거리에서 떨게 하진 않을 거야.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그녀를 점점 더 옥죄어 왔다. 비 내리는 구룡마을의 밤, 아이들과 윤혜순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밤새 내린 비가 아침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다. 윤혜순의 집안은 습기로 가득했고 찬 공기가 방 곳곳을 맴돌았다. 아이들은 낡은 담요에 몸을 말아 잠들어 있었지만 예수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복권을 몇 장이나 팔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려면 어떻게든 벌어야 하는데.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다.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던 애순의 손은 추위에 굳어 있었고
발은 이미 부어올라 신발을 신기조차 어려웠다. 아침 식사의 어려움. 예수는 찬장을 열어보았지만 안에는 쌀 몇 알과 반쯤 비어있는 김치통이 전부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쌀을 모두 냄비에 쏟아붓고 물을 가득 부었다. 이렇게라도 해야 배가 조금이라도 부르겠지. 묽은 쌀죽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할머니, 뭐 드세요? 가장 어린 동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다. 예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죽 끓이고 있어. 조금만 기다리렴. 현주는 동생들을 깨우며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가 우리 때문에 힘드신 것 같아. 우리도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녀의 속삭임에 승민이 고개를 끄덕였고 둘째 지영도 작게 대답했다. 맞아. 할머니 힘드시면 안 돼. 아이들의 결심.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현주는 동생들과 함께 작은 작전을 짰다. 우리가 할머니 몰래 도와드리자. 나랑 승민이는 병이나 캔 같은 거 모아서 팔아볼게. 지영이는 동현이를 잘 돌봐줘. 승민은 신이 나서 외쳤다. 좋아. 나도 할머니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하지만 현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근데 조심해야 해. 비 오는 날에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어. 아이들은 작은 몸으로 밖으로 나갔다. 시장길 곳곳을 돌아다니며 빈 병과 캔을 모으기 시작했다. 바깥의 냉혹한 현실. 시장 한 구석에서 승민이 발견한 캔 몇 개를 주워 담으려던 찰나 낯선 아이 몇 명이 나타났다. 아, 그거 우리가 먼저 봤어. 한 소년이 거칠게 승민을 밀쳤고 승민은 진흙탕에 넘어졌다. 현주가 급히 다가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상대는 더 강했다. 너희 같은 애들은 여기서 나가. 소년들은 빈 병과 캔을 가져가며 비웃었고 승민은 울음을 터뜨렸다. 누나, 나 너무 무서워. 현주는 동생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승민아, 다음에 더 많이 주울 수 있을 거야. 울지 말고 다시 해보자. 예순의 또 다른 고난. 그 시각, 예순은 시장에서 복권을 팔고 있었다. 하지만 비 내리는 날씨 탓에 손님이 거의 없었다. 몇몇 행인은 그녀를 힐끔 보고 지나갔고 어떤 이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이런 날씨에 복권을 누가 사겠어요. 그냥 집에 가요. 예수는 상처받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한 장이라도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그녀는 몇 장의 복권을 겨우 팔았다. 젖은 손으로 남은 복권을 꼭 쥔 그녀는 다시 집으로 향했다. 저녁에 침묵과 열린 결말. 그날 저녁, 집안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힘들었던 하루를 보내고 잠들어 있었고 예수는 한쪽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눈앞에 놓인 복권과 빈 주머니를 바라보던 그녀는 눈을 감고 두 손을 꼭 모았다.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작은 집안에서 애순과 아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내일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험난했다. 그들의 삶은 끝없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작지만 강한 불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다. 병원 창문 너머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렸다. 윤혜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다. 내가 없으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녀의 손은 힘없이 이불을 쥐고 있었다. 병원비와 아이들의 고군분투. 병실문 밖에서는 현주와 승민, 지영, 동현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현주는 병원비 청구서를 들고 있었지만 그 금액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00만 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갚아? 승민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내가 더 많은 병을 모았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현주는 승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야, 승민아.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돼. 포기하지 말자. 아이들은 매일 병원 주변을 돌아다니며 작은 도움을 청했다. 현주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권을 팔았고, 승민은 병을 모아 팔며 조금씩 돈을 모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작은 손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뜻밖의 손길. 하루는 현주가 병원 로비에서 복권을 팔고 있을 때였다. 한 중년 여성이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다가왔다. 유야, 너 혼자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현주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곧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이제는 할머니마저 병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성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서렸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니? 여성은 곧 자신이 자선단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예순과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현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따뜻한 변화의 시작. 그날 오후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병원비가 일부 지원되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길을 의심했다. 병실로 들어온 현주는 예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세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예순은 눈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은혜를 받는 거냐? 며칠 후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아이들과 예순이 더 따뜻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었다. 낡은 컨테이너가 아닌 작은 반지하 방이었지만 아이들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를 만끽했다. 열린 결말, 여전히 남은 시련. 하지만 예순의 병은 완치되지 않았고 그녀의 건강은 하루하루 더 약해졌다. 아이들은 조금씩 도움을 받으며 살아갔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하루는 현주가 예순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를 꼭 지킬 거예요. 예순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는데 이렇게나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창문 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송이가 차가운 바람 속에서 춤추며 떨어졌다. 그 작고 여린 눈송이처럼 예순과 아이들의 희망은 작았지만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다. 마지막 문장.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의지는 그들의 작은 방을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 무엇일지 그들은 아직 모른 채였다. 겨울의 끝자락, 구룡마을의 차가운 바람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며 봄의 기운이 느껴졌다. 윤혜순과 아이들은 작은 반지하 방에서 새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여전한 불안.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병원비 일부를 해결했지만 예순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몸을 일으키기가 어려웠고 가끔씩 심한 기침으로 밤새 잠을 설치곤 했다. 현주는 예순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그냥 쉬세요. 제가 복권 팔고 올게요. 예순은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내가 누워만 있으면 너희들한테 더 미안해서 못 견디겠구나.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다. 아이들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아이들의 노력과 성장. 현주는 아침 일찍부터 복권을 들고 시장으로 나갔다. 그녀는 상인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아저씨, 복권 한 장만 사주세요. 할머니 병원비를 갚아야 해서요. 처음에는 무시당하거나 타박을 받기도 했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몇몇 사람들이 복권을 사주었다. 한편 승민은 근처의 재활용 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무거운 캔을 옮기며 땀을 흘렸지만 그는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지영은 동생 동현을 돌보며 집안을 정리했다. 그녀는 때때로 창문 너머로
현주와 승민이 돌아오길 바라며 두 손을 꼭 모았다. 뜻밖의 위기. 어느 날 예수는 시장에서 복권을 팔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녀를 부축해 병원으로 옮겼고 아이들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노모님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하지만 치료비가 더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현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의사에게 물었다.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의사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적어도 300만 원 정도는 준비해야 할 겁니다. 희망을 찾아서. 병원비는 그들 가족에게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현주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저희는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네 남매입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녀는 승민과 함께 시장 곳곳에 이 글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벽에 글을 붙이고 돌아설 때 어떤 상인이 그 글을 읽고는 조용히 다가왔다. 너희 할머니 얘기는 나도 들었다.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고 싶구나. 상인은 현주에게 돈 몇 장을 건네며 미소 지었다. 포기하지 마라. 봄처럼 언젠가 너희에게도 따뜻한 날이 올 거야. 현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린 결말, 다가올 계절과 희망. 며칠 뒤, 병실에서 애수는 아이들과 함께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피어나는 벚꽃을 보며 속삭였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버텨줘서 고맙다. 내가 더 오래 너희 곁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현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할머니, 저희가 꼭 해낼게요. 더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결의와 다가올 시련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했다. 병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오며 꽃잎이 흩날렸다. 아이들과 애수는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할 미래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길 위에 놓여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따뜻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왔다. 윤혜순과 내 아이는 여전히 병원비와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결의와 희망이 묻어 있었다. 지친 하루의 끝. 하루는 늦은 저녁, 현주와 승민은 시장에서 복권과 병을 팔고 돌아왔다. 두 아이의 손에는 작은 돈 몇 장이 들려 있었지만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할머니, 오늘 조금밖에 못 벌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모으면 될 거예요. 현주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예수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로 대답했다.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하지만 나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마음이 아프구나. 예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뜻밖의 제안. 다음 날 자선단체에서 예순을 찾아왔다. 그들은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제안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여사님께서 몸이 괜찮으시면 간단한 일을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과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부족하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예수는 매일 오전 몇 시간 동안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간단한 청소를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더 열심히 자신들의 일을 도왔다. 아이들의 도전. 현주는 학교를 다니는 대신 시장에서 복권을 팔며 돈을 모았다. 승민은 더 먼 거리로 나가 병과 캔을 모았고 지영은 집안일을 맡으며 동생 동현을 돌보았다. 하루는 현주가 시장에서 복권을 팔던 중 한 손님이 그녀를 주목하며 물었다. 너는 어른처럼 일찍부터 돈을 벌고 있구나. 학교는 안 가니?
현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희 할머니가 아프셔서요. 언젠가는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겠죠. 그 말에 손님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복권을 사주며 말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작지만 따뜻한 변화. 몇 주가 지나자 예순과 아이들은 조금씩 더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병원비는 아직 다 갚지 못했지만 자선단체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삶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은 함께 모여 간단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예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앞으로도 서로를 꼭 지켜주고 희망을 잃지 말아라. 현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단호히 말했다. 할머니, 우리 모두 힘낼게요. 할머니가 더 오래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열린 결말, 다가올 새로운 시작. 창밖에는 노을이 물들고 있었고 바람은 따스한 여름밤의 향기를 실어왔다. 아이들과 애수는 작고 허름한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그곳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예순의 건강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었다. 그날 밤, 현주는 침대에 누워 다짐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분명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창문 밖으로 별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별빛은 애순과 아이들의 작은 방을 비추며 그들의 희망을 응원하는 듯 보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